1절에서 재무관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무관리가 무엇인가 봤더니 재무죠. 재무가 뭔가요? 재무, 그렇죠. 돈이죠. 돈을 관리하는 거죠. 그죠? 기업에서 돈을 관리하는 거에서 재무관리는 협의의 재무관리로서는 기업 재무론을 재무관리라고 하고요. 했을 때 이러한 기업 재무론은요, 기업에서 현금 흐름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현금요. 현금, 내가 현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쓸지 그러한 의사결정과 관련되는 내용을 우리 기업 재무론에서 배우겠고요. 우리 책에서는 크게 1부, 그리고 2부, 그리고 3부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그래서 1부에서는 기업의 가치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지 한번 볼 거고요. 2부에서는 자본 예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투자안을 선택할 건지 한번 볼 거고요. 세 번째는 기타의 내용으로서 우리 M&A 그리고 배당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한번 보려고요. 그리고 광의의 재무관리로서는 기업 재무론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론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투자론이죠. 투자하려고요. 어디에 투자하겠어요? 첫 번째, 주식에 투자하려고요. 그리고요, 채권에 투자하려고요. 그리고 기타 내용으로서 파생 금융상품에 투자하려고요. 이 파생 금융상품에는 선물, 그리고 옵션, 그리고 수합 등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4부에서 같이 우리 공부할 예정이고요. 우선은 우리 1부, 2부, 3부, 그 중에서 1부, 기업의 가치를 한번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기업의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봤더니 기업 재무로는 기업의 현금 흐름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기업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시죠. 이제 우리 기업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그래서 재무관리의 기능, 다른 이름으로는 기업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요. 우선 BS 뭔가요? 밸런스시트, 그죠? 재무상태표고요.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하고 자본인데요. 우리 재무관리에서는 조금은 다르게 표현을 하려고요. 그래서 부채를 우리는 타인자본이라고, 다른 사람의 자본, 그리고 자본은요, 내거 자본, 주주의 몫이죠. 해서 자기 자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요. 앞으로 B라고 쓸 거고요. 여기 S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그렇다면 자산은요, 우리 전체 기업의 가치 하면요, 기업 하면은 바로 이 자산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산은 기업의 가치를 앞으로 의미할 거예요. 그리고 기호로는 앞으로 V라고 표시를 하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려고요. 기업을 처음으로 시작한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돈이 필요하죠. 그죠? 자금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자금이 필요할 때 크게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까요? 그죠? 두 가지죠. 첫 번째는요, 남에게서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죠? 내 돈 가지고 하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타인 자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요, 주주 내 돈 가지고요, 자금을 조달하려고요. 그래서 우리 차변이고 대변인가요? 그래서 이러한 대변 쪽을요, 우린 이러한 대변 쪽을 자금의 조달 측면에서 앞으로는 볼 거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자금이 조달됐다면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이 돈 가지고요, 그죠?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금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한번 보려고 하고 있고요.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자금을 조달하려고요. 해서 돈을 빌리려고요. 누가 주는 거예요? 그죠? 채권자가 주는 거죠. 채권자.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100을 빌려줬어요. 우리 계정 과목으로는 뭐예요? 차입금이죠. 그죠? 그리고요, 주주도 돈을 100을 조달해 줬고요. 그런데요, 이 채권자는요, 왜 돈을 빌려줬을까요? 뭔가의 대가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10%의
이자를 바라고 있고요. 주주는요. 주주는 좀 더 많이 바라고 있네요. 그래서 20%를 현재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자는요. 내가 100을 빌려줬으니까요. 이자율은 10% 해서 금액으로는 10을 달라고 하는 거고요. 이 10이 뭘까요? 자금, 그죠? 제공에 대한 대가인 거죠. 또는 주주도요. 마찬가지 100을 제공했고요. 그 대가로 나는 20%를 달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왜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주는. 그래서 채권자가 우선순위고요. 주주는 후순위거든요. 주주가 좀 더 위험하거든요. 해서요. 좀 더 달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살펴볼 거고요. 해서 주주는 100을 제공하고 그리고 대가로서 20을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총 얼마의 자본이 제공이 됐나요? 총 200의 자금이 제공이 됐고 그 대가로서 우리는 30을 누가요? 그죠? 기업 입장에서는요. 200을 내가 받았고 그리고 30을 나중에 그 대가로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평균 몇 퍼센트인가요? 퍼센트지로는 평균 하니까요. 15%가 되는 건가요? 15% 해서 200 곱하기 15% 하면 30이 나오는 건데 앞으로요. 우리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이 15%를 계산하기 위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5%가 뭔데요? 평균적인 자본 조달 대가의 퍼센트지 비율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쭉 이 설명은 계속 하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조달했는데요. 우리 현재는 현금으로 우리 회사에 200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 현금 200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금 200을 잘 운용해가지고요. 채권자하고 주주에게 그 대가를 줘야 되겠죠. 해서요. 두 번째는 우리 자금의 운용이 되겠고요. 운용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현금 200이 있었지만 이제는요. 그 200 가지고요. 우리 과자 회사거든요. 과자 만들려고요. 재고자산 뭐가 필요하겠어요? 밀가루가 필요하겠죠. 그리고요. 기계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요. 과자 만드는 아이스크림 만드는 특허와 관련된 무형자산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요. 우리 돈 가지고요. 주식에도 투자하고 채권에도 투자하려고요.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해가지고 현재는 다 돈이 나가는 거죠. 밀가루 살 거고 기계 살 거고요. 하지만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이거 가지고 과자 만들어서 나중에 과자 팔아서 돈 벌려고요. 그래서 미래에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거죠. 미래의 현금 흐름 해서요. 이렇게 운용하려고요. 지금은 재무상태표만 보여줬지만 운영한 결과는 뭘로 표시되나요? 그죠? 포괄손익계산서로 해서 우리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이익은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 재무상태표에 자본 이익 잉여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요. 우리 회계 원리에서 열심히 했을 텐데 복식부계 원리 지금까지는 우리 재무관리와 관련 있는 내용이긴 하는데요. 그죠? 회계 원리의 복습일 뿐인 거죠. 그래서요. 지금까지는 기업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한번 봤었고요. 이제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재무관리를 공부하는 이유, 재무관리의 목표가 뭔지 한번 보려고요. 기업의 목표는 뭔가요? 기업의 목표? 돈 많이 벌려고요. 맞아요. 재무관리의 목표도요. 돈 많이 벌려고요. 기업의 가치를요. 높이려고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려고요. 그렇다면요. 이 기업의 가치는요. 이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보니까 기업의 가치는 자산, 부채, 자본 중에서 어디에 해당돼요? 우리 자산, 부채, 자본, 그쵸? 자산에 해당되는 거죠. 자산. 그렇다면 자산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 우리 회계원리 또는 중급회계에서 배우셨나요? 자산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역사적 원가. 내가 10년 전에 토지를 1억 원에 매입했거든요. 역사적 원가, 순실현 가능 원가, 현행 원가. 그리고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에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도 있죠. 그렇다면 이 4가지 방법 중에서요. 자산의 가치를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 회계원리 공부하면서는 여기까지는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보자면 자산의 정의가 뭔가요? 기업이 통제 가능하고요. 그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때 미래 경제적 효익이란 게 뭔가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은요, 그죠? 미래의 현금 유입이 발생하든지 증가하든지 또는 현금 유출이 감소하든지요. 그래서 현금 흐름과 관련되는 거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미래의 현금 흐름, 그죠? 자산 경제적 효익, 미래의 경제적 효익과 관련되는 정의에 가장 가까운 거는 바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에서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해서요, 미래의 현금 흐름을요, 현재 가치 하려고요. 이렇게 평가하는 자산의 가치, 어떤 게 있나요? 채권 들어보셨어요? 사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뭐 공부할 때는 유효이자법이죠. 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 유효이자법으로 우리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할 일은 그 사채의 채권의 현재 가치를 먼저 평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채권의 현재 가치는요, 미래의 현금 흐름 뭐가 있나요? 내가 채권을 샀어요. 미래의 현금 흐름은 중간에 이자가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요, 원금도 발생할 거고요. 그거는 미래에 발생하는 건데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에서 가치, 사채의 가치,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그죠?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될 거라고요? 현재 가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에서 평가하려고요. 그런데 왜 우리 회계에서는 이렇게 현재 가치에서 자산의 가치를 다 평가하지는 않는 건가요? 어려워서죠. 왜? 미래의 현금 흐름이에요. 미래의 현금 흐름, 내가 토지를 샀어요? 미래의 현금 흐름 얼마가 발생할까요? 추정만 할 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인을 할까요? 이 할인율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미래의 현금 흐름과 할인율이 어렵거든요. 하지만 채권은요, 미래의 현금 흐름 뭐가 있어요? 그죠? 이자 정해졌고요. 액면이자, 그리고 원금 정해졌잖아요. 거기에 맞는 할인율 이용해서요, 충분히 채권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이렇게 알면 되겠다. 회계에서도 알고 있다. 가장 좋은 자산의 가치 측정 방법은 현재 가치 하는 거다. 미래 현금 흐름을. 하지만 우리 회계에서 모든 자산의 가치를 이렇게 측정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어려워서다.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좀 어려워서 하지 못하는 거지만, 진정한 가치는, 기업의 가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에서 평가하는 게 가장 맞겠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다시 한번 보자면 우리 기업의 가치 어떻게 계산하려고요? 미래의 현금 흐름을요, 현재 가치 하려고요. 미래 현금 흐름 1년 후, 2년 후 계속 발생할 거니까요. T승이고요, T승이고요, T고요. 그래서 시그마 T는 1부터 N까지요. 이렇게 현재 가치에서 기업의 가치를 한번 평가해 보려고요. 그렇다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거는 우리 자산, 부채, 자본이 있나요? 그 중에서 부채의 가치가 일정하다면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가요? 이때 부채의 가치가 일정하다라면 기업의 가치 극대화는 뭐랑 같겠어요? 우리 자기 자본의 가치 극대화랑 같은 의미가 되겠네요. 여기서 우리 자기 자본은 어떻게 표현이 돼요? 자기 자본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가총액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자기 자본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식수를 늘리는 거예요? 주가를 늘리는 거예요? 그렇죠. 주가를 늘리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재무관리의 목표는요, 기업의 가치, 우리 돈 버는 거다.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부채의 가치가 일정하다면은 자기 자본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우리 주가를 극대화하는 게 재무관리의 목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제1부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평가하는 것을 볼 텐데요. 우리 1부는 총 6장으로서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5장부터 6장까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겠고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 자본 비용에서 할인율을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볼 거고요. 그리고 5장, 6장에서는 자본 구조와 관련해서 우리 거기서도 기업의 가치를 한번 평가해 보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일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고요. 1장에서는 특히 재무관리와 관련된 기초적인 개념들,
우리 앞으로 재무관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을 한번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일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했으니까요. 기업의 가치 평가에 대해서 잠깐 볼 텐데, 그 전에서도요, 우리 서론에서도 봤었죠. 가장 잘 자산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 거라고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요, 기업의 가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하려고요. 할인해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하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한가요? 그죠? 현금 흐름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네요. 기업의 현금 흐름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잘 봐야 되겠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책에서 1장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 현재 가치하기 위해서는요, 할인율이라고 하죠. K, 할인율이 필요하겠네요. 이 할인율과 관련해서는요, 우리 2장부터 그리고 4장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기업의 현금 흐름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좀 간단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할인율이 어렵겠네요. 할인율, 우리 사채 가치, 채권의 가치를 평가할 때요, 회계원리에서 할인율은 어떻게 계산했었어요? 그냥 문제에 주어졌었죠. 여러분이 계산하는 건 아니었었죠. 하지만요, 그 할인율은 바로 이 재무관리에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이 K 할인율 또는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자본 비용? 아까 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아까 채권자가 100을 조달하고요. 주주가 100을 조달했었나요? 그때 그 대가로서요. 채권자는 10%를 달라, 주주는 20%를 달라라고 했었죠. 평균은요? 평균 그 대가로서 15%를 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15%가 이 K네요. 자본 비용이네요. 아직은 좀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우리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5장에서 정리해서 잘 배우신다면 그 내용, 우리 아까 했던 내용이 잘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그렇구나. 우리 1장에서는 우선 현금 흐름만 공부할 거고요. 2장부터는 결국에는 이 K 할인율을 계산하는 거고요. 이 할인율을 계산한 이유가 뭔가요?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요? 결국에는요, 우리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한번 해보려고요.